네 아들이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하는데? 이게 친구가 할 짓이야? 동창에게 모욕당한 63세 윤정임. 반찬가게 사장으로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전직 검사 며느리가 있었다. 가족의 용기가 만든 통쾌한 반격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꽃길 인생과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공감되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꽃길 인생의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조용히 해.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네, 어머니. 말 많으면 탈난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윤정임의 눈이 떠졌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 동작은 기계적이었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매일 같은 얼굴, 같은 표정이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았다. 가족을 깨우면 안 됐다. 정임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다. 현관문 손잡이, 신발장 모서리, 계단 첫 번째 디딤판의 미세한 삐걱임까지. 반찬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아직 가로등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정임의 발걸음은 빨랐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멈출 이유가 없었다. 골목 어귀를 돌 때 새벽 배달 트럭 한 대가 지나갔다. 정임은 자연스럽게 길 한쪽으로 비켜섰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가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텅 빈 거리에 울렸다. 형광등을 켜자 하얀 빛이 작은 공간을 채웠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정리된 반찬 용기들, 벽에 붙은 메뉴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정임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무, 당근, 시금치, 콩나물. 손은 재료를 짚고 칼을 쥐고 도마 위에서 움직였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다. 뚝, 뚝, 뚝. 일정한 리듬이었다. 감정이 없는 소리였다.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이었다. 정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작았다. 손님이 주문을 하는 동안 정임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반찬을 담고 포장하고 계산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도 작았다. 손님이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다. 오전 내내 같은 일이 반복됐다. 손님이 오고 주문을 받고 반찬을 담고 계산하고 정리했다. 점심시간에는 바빴다. 하지만 정임은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멈추지 않았을 뿐이었다.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말은 최소한으로만 했다.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맵지 않죠? 네, 안 맵습니다. 짧은 대답. 필요한 말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정임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 필요 이상의 말은 문제를 만든다고 배웠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것이 정임이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다. 오후 2시 손님이 끊겼다. 정임은 조리대를 닦았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행주는 깨끗했다. 물기 하나 남기지 않았다.
바닥도 쓸고 닦았다. 냉장고 안을 정리하고 내일 준비할 재료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확했다. 틀린 것이 없었다. 가게를 나설 때 정임은 뒤를 돌아보았다. 깨끗한 가게, 정리된 공간, 아무 문제 없는 하루. 그런데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다. 정임은 그 감정을 밀어냈다. 느낄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원래 자신의 삶이었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 마트에 들렀다. 저녁 준비를 위한 장복이었다. 정임은 장바구니를 들고 필요한 것들만 집었다. 가격표를 확인하고 할인 상품을 골랐다. 계산대에서도 말이 없었다. 계산원이 감사합니다 하면 정임도 작게 감사합니다 했다. 그뿐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4시였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집이 정임을 맞았다. 아들 도윤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며느리 하리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정임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다녀오셨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저녁 준비할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쉬어. 정임은 재료를 꺼내 다시 칼을 들었다.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손은 쉬지 않았다. 저녁상은 7시에 차려졌다. 국, 찌개, 나물, 구이, 김치. 5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였다. 도윤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손 씻고 와.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다. 도윤이 회사 이야기를 조금 했고,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정임은 거의 말이 없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밤 10시 정임은 자기 방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문득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이것이 평생일까? 이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말없이 살다가 끝나는 걸까? 정임은 눈을 감았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내일도 똑같은 새벽이 올 것이었다. 김아리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이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정갈했다. 하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멈췄다.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인도 말하지 않았다. 잘 먹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공손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알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 하자 정임이 손을 저었다. 괜찮아. 내가 하지 않아도 돼.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할게. 할인은 물러났다. 더 고집하면 어머니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떠 있었다. 숫자들, 규정들, 절차들. 할인은 이 세계가 익숙했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이는 세계. 명확한 기준이 있는 세계. 할인이 이 집에 온 지 2년이 지났다. 결혼 전 도윤은 말했다. 어머니는 조용하신 분이야. 부담 안 가져도 돼. 실제로 그랬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간섭하지 않았다.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할인은 알았다. 요구하지 않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리는 과거에 다른 일을 했었다. 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일했다. 경제사범, 특히 기업 비리를 다루는 특수부였다.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감정을 배제해야 하는 일이었다.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법을 어겼는지,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 명확하고 차갑게 판단해야 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다. 하리는 그 일을 잘했다. 정확했고 공정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다. 승진도 빨랐다. 35세 부장검사가 됐다. 동기들보다 빨랐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견디기 힘들어졌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깨져나갔다. 특히 내부 고발자들을 만날 때가 그랬다. 용기 내어 신고했지만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 법은 그들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중 한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대기업 회계부정 사건. 내부 직원이 신고했다. 증거도 확실했다. 하리는 기소했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신고자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다른 회사에도 취직할 수 없었다. 업계에서 낙인 찍혔다. 신고자가 하린을 찾아왔다. 검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제가 벌을 받나요? 하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법은 승리했지만 사람은 패배했다. 그날 이후 하린은 흔들렸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의심했다. 결국 하린은 검찰을 떠났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도윤도 이해해줬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기업들에게 법 준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다. 예방하는 것뿐이었다. 그 편이 나았다.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 점심시간이 됐다. 정임이 밥을 차렸다. 하리는 식탁에 앉았다. 도윤은 회사에서 먹는다고 했다. 둘만의 식사였다. 조용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다. 어머니. 하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거 싱겁지 않으세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원래 이렇게 먹어. 제 입맛에는 좀 싱거운 것 같은데 간 더 하셔도 돼요. 아니야, 이게 맞아. 내가 그냥 짜게 먹어서 그래. 하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아니, 바꿀 수 없는 것 같았다. 하리는 그 마음을 이해했다. 평생 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변화는 위협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하린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이번에는 정임이 허락했다. 그래, 내가 해. 하린은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일까? 며느리라는 역할은 무엇일까?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무엇을? 어머니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저녁 때 도윤이 돌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하리는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저녁 내내 도윤은 말이 없었다. 정임도 눈치챘는지 아들의 얼굴을 몇 번 쳐다보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할인도 묻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그렇게 했다. 문제가 있어도 말하지 않았다. 불편해도 참았다. 그것이 이 가족의 방식이었다. 밤이 됐다. 할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도윤이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할인은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이 손에 힘을 주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악력에서 할인은 느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할인은 눈을 감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준법 감시팀에서 일할 때 처음 맡았던 사건. 한 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신고했다. 할인은 조사를 시작했다. 증거를 모았다.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상사가 잘못했다. 규정을 어겼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상사는 경고만 받았다. 신고한 직원은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할인은 보고서를 정확히 썼다. 하지만 그 위에서 결정은 달라졌다. 할인은 그때 알았다. 규칙이 언제나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힘이 규칙을 이긴다는 것을. 지금 이 집에서도 비슷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명확한 규칙은 없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었다. 조용히 하라. 참으라. 문제를 만들지 마라. 그 질서가 이 가족을 지배하고 있었다. 할인은 생각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과거처럼 조사하고 보고서를 쓸 수는 없었다. 이건 가족이었다. 규정이 아닌 감정이 움직이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할인은 알았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무언가가 터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자 정임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인은 옆에 섰다. 도와드릴게요. 정임은 거절하려다 멈췄다. 할인의 눈빛이 달랐다.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표정이었다.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기 파 좀 썰어줄래? 할인은 칼을 들었다. 파를 썰면서 어머니의 손을 보았다. 주름이 깊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평생 일한 손이었다. 할인은 그 손이 언제 쉬었을까 궁금했다. 단 한 번이라도 멈춘 적이 있을까? 아침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했다. 도윤은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인이 말했다. 도윤 씨, 오늘 시간 되면 이야기 좀 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할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임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며느리가 조금 달라 보였다. 무언가 결심한 것 같았다. 정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정임의 손이 멈췄다. 오미숙. 그 이름만으로도 정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전화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여보세요. 정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다. 아, 정임아. 나야, 미숙이.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다. 정임은 그 목소리를 평생 들어왔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응, 미숙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모임 있잖아. 올 수 있지?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토요일.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미숙은 그런 사람이었다. 거절하면 서운해했다. 아니, 서운해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화를 냈다. 토요일. 왜? 바빠. 하루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잖아. 다들 모이는데 너만 없으면 섭섭하지. 섭섭하다는 말.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정임은 알았다. 와야 한다는 압박이었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응, 갈게. 그래. 그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그 호텔 연회장으로 와. 알지? 응, 알아. 드레스 코드는 세미 포멀이야. 너무 편한 옷 입고 오지 마. 전화가 끊어졌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드레스 코드, 세미 포멀. 정임은 그런 옷이 없었다. 아니, 가지고 있었지만 오래전 것이었다. 입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오미숙.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중학교 때였다. 같은 반이었다. 미숙은 늘 교실 한가운데에 있었다. 친구들이 주변에 모였고 선생님들도 미숙을 좋아했다. 반장이었고 공부도 잘했고 예뻤다. 정임은 구석에 앉아 미숙을 바라보았다. 부러웠다. 하지만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았다. 너무 달랐으니까.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갔다. 미숙은 여전히 중심이었다. 정임은 여전히 조용했다. 졸업 후 연락이 끊어졌다. 정임은 안도했다. 더 이상 비교당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하지만 10년 전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다. 어머, 정임아. 오랜만이야. 미숙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화냈다. 정임은 변했다. 더 조용해졌고 더 작아졌다. 그날 미숙이 물었다. 아들은 뭐 해? 회사 다녀. 어느 회사? 정임이 회사 이름을 말하자 미숙의 눈이 빛났다. 어머, 우리 아들이 거기 다니는데 혹시 알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였다. 미숙이 정임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반가웠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주는 것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임은 알았다. 미숙이 원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자신이 여전히 위에 있다는 확인.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미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집이 얼마나 큰지, 아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정임은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감탄하고 칭찬했다. 미숙은 만족했다. 그러다 문득 정임에게 물었다. 너희 아들은 어때? 정임은 짧게 대답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비교될 것 같았다. 미숙은 아쉬운 듯 웃었다. 뭐, 그래도 성실하게 다니면 됐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정임은 알았다. 너희 아들은 우리 아들만 못하지만 이라는 뜻이었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실제로 비교하면 미숙의 아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며칠 전 정임은 우연히 도윤에게 물었다. 너희 회사에 오재민이라는 사람 있니? 오재민 상무님이요? 네, 계세요. 왜요? 아니, 그냥 아는 사람 아들이더라.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정임은 물어보고 싶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도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후로 정임은 불안했다. 혹시 도윤이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건 아닐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미숙과의 관계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정임은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가지 않으면 미숙이 섭섭해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든 아들에게 돌아갈 것 같았다. 토요일이 다가왔다. 정임은 옷장을 열었다. 오래된 원피스 한 벌이 있었다. 한 10년 전에 산 것이었다. 입어보았다. 꽉 끼었다. 정임은 거울을 보았다. 어울리지 않았다. 억지로 입은 것처럼 보였다.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가게에서 할인이 전화했다. 어머니, 저녁에 외출하신다고요? 응, 친구 모임 좀 가려고. 혼자 가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안 가셔도 돼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불편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가야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했다. 정임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해야 하는지로 판단했다. 토요일 저녁 정임은 호텔로 향했다. 택시를 탔다. 강남까지는 멀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건물들이 지나갔다. 정임은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곳은 자신이 속한 세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가야 했다. 정임은 손을 꽉 쥐었다. 호텔 입구에 도착했다. 정임은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기 싫었다.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로비를 지나 연회장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다. 샹들리에, 꽃 장식, 차려진 테이블. 사람들이 옷을 차려입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임은 구석으로 향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미숙이 발견했다. 어머, 정임아. 왔구나. 미숙이 다가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걸이가 반짝였다. 정임의 옷과는 차원이 달랐다. 정임은 작게 인사했다. 응, 왔어. 어머, 그 옷 오래된 거 아니야? 새로 하나 살 걸 그랬어. 미숙의 말은 가벼웠다. 하지만 정임의 가슴에 박혔다. 정임은 웃으려 했다. 하지만 입가만 살짝 올라갔다. 괜찮아, 이게 편해서. 미숙은 정임의 팔을 잡았다. 자, 다들 인사해. 정임이 왔어. 사람들이 모였다. 정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람들은 밝게 웃었다. 하지만 정임은 그 웃음 뒤의 시선을 느꼈다. 자신을 훑어보는 시선, 비교하는 시선. 정임은 더 작아졌다. 연회장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누군가의 과장된 감탄,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정임은 그 모든 소리 속에서 혼자였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투명인간 같았다. 정임아, 여기 좀 와봐. 미숙의 목소리였다. 정임은 그쪽으로 향했다. 미숙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다. 모두 정임을 알았다.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들이었다. 하지만 친하지는 않았다. 그저 아는 사이였다. 정임이는 여전히 반찬 가게 하지? 한 여자가 물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 요즘 장사 안 된다던데. 그럭저럭 괜찮아.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다. 요즘 손님이 줄었다. 대형마트에서 반찬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임의 가게는 작았고 가격 경쟁력도 없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동정할 것 같았다. 아니, 동정하는 척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것 같았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 돈이 뭐 중요해. 다른 여자가 말했다. 정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너는 돈이 없으니까 건강이라도 챙겨라는 뜻이었다. 정임은 미소 지으려 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자리에 앉았다. 둥근 테이블에 8명이 앉았다. 정임은 가장자리에 앉았다. 중심에는 미숙이 있었다. 요리가 나왔다. 전체, 수프, 메인, 디저트. 화려했다. 정임은 포크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억지로 한 입 먹었다.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누군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야기였다. 다른 사람은 새로 산 차 이야기를 했다. 수입차였다. 정임은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때때로 좋겠다 하고 말했다. 그것이 정임의 역할이었다. 듣고 반응하고 부러워하는 것. 정임아, 너는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어? 누군가 물었다. 정임은 생각했다. 재미있는 것. 그런 게 있었나? 매일 같은 일상. 새벽에 일어나고 가게 가고 장 보고 밥하고 자는 것. 재미있는 게 있을 리 없었다. 특별한 건 없어. 정임의 대답은 짧았다. 사람들은 금방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정임은 안도했다. 더 이상 관심받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다. 그때 미숙이 입을 열었다. 아, 맞다. 우리 아들 말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다. 미숙은 그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다. 요즘 전무 승진 준비 중이야. 곧 될 것 같아. 어머, 벌써? 아직 젊은데? 그러게. 근데 실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회장님이 아끼시거든. 미숙은 겸손한 척했지만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표정이었다.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대단하다고 했다. 미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임이네 아들은 어때? 같은 회사 다니잖아. 미숙이 정임을 쳐다봤다. 정임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한 미숙의 표정. 정임은 입술을 열었다.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어. 직급은? 과장이야. 아, 과장. 우리 재민이는 곧 전무인데. 미숙의 말에 정임은 숨이 막혔다. 사람들이 정임을 쳐다봤다. 동정하는 시선, 비교하는 시선. 그래도 성실하게 다니면 언젠가는 되겠지. 미숙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다. 하지만 정임은 알았다. 저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너희 아들은 우리 아들만 못하구나 라는 뜻.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재민이가 그러는데 요즘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대. 미숙이 말을 이었다. 정임의 귀가 쫑긋해졌다. 재민, 오재민, 미숙의 아들, 도윤의 상사. 무슨 일인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팀 내에서 좀 말 안 듣는 애들이 있나 봐.
재민이가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좀 힘들대. 정임은 손에 든 잔을 내려다보았다. 물이 살짝 흔들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정임은 잔을 테이블에 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에서 잔이 미끄러졌다. 탁! 잔이 테이블에 부딪혔다. 물이 쏟아졌다. 테이블보가 젖었다. 대화가 멈췄다. 모두가 정임을 쳐다봤다. 정임은 얼어붙었다. 아, 미안해.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으로 냅킨을 집어 물을 닦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냅킨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아.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임에게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직원 부르면 돼. 정임아,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실수했어. 직원이 왔다. 젖은 테이블볼을 치우고 새 것으로 갈았다. 정임은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시선이 불편했다. 동정하는 시선,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정임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였다. 미숙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팀 내에서 말 안 듣는 애들. 그게 혹시 도윤을 말하는 건 아닐까? 정임은 불안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났다. 정임도 일어났다. 미숙이 정임에게 다가왔다. 정임아, 오늘 좀 이상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됐고. 조심해서 들어가. 미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갔다. 정임은 혼자 로비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라했다. 어울리지 않는 옷, 피곤한 얼굴, 굽은 어깨. 정임은 고개를 돌렸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다. 도윤과 하리는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정임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평생 참았으니까. 지금도 참았다. 정임은 생각했다. 왜 갔을까? 왜 가야 했을까?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을까? 아무도 정임을 원하지 않았다. 정임은 그저 비교 대상이었다. 미숙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였다. 정임은 알았다. 하지만 계속 갔다. 아들 때문에. 도윤에게 피해가 갈까봐. 하지만 이제 정임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참는 것이 정말 도윤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오히려 도윤에게 해가 되는 걸까? 정임은 답을 몰랐다. 그저 눈을 감았다. 잠들고 싶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꿈을 꿨다. 미숙이 나왔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았고 잔이 계속 떨어졌다.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눈밑이 푸르스름했다. 피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부엌으로 갔다. 할인이 이미 일어나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정임을 보자 할인이 물었다. 어머님, 어젯밤 늦게 들어오셨어요? 응, 좀 늦었어. 모임 어떠셨어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다. 하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정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어깨가 평소보다 더 축 처져 있었다. 도윤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정임은 아침을 차렸다. 국, 김, 계란. 간단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어제 모임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정임의 대답은 짧았다. 도윤은 더 물어보려다 멈췄다. 어머니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도윤은 회사에 갔다. 하리는 서재로 들어갔다. 정임은 설거지를 하고 가게로 향했다. 가게에서도 정임은 집중할 수 없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다. 어젯밤 미숙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팀 내에서 말 안 듣는 애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혹시 도윤이 문제를 일으킨 걸까? 아니면 도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까? 정임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도윤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정임은 전화기를 도로 집어넣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끊겼다. 정임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할인이었다. 정임은 놀랐다. 할인아, 왜 왔어? 점심 드셨어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먹지 않았다. 할인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제가 만들어 왔어요. 같이 드세요. 정임은 사양하려 했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이 단호했다. 정임은 도시락을 받았다. 할인도 자기 것을 꺼냈다.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어머님. 할인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 모임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임은 손을 멈췄다. 할인을 쳐다봤다. 할인은 정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피할 수 없었다.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말이 새어나왔다. 그냥 친구가 자기 아들 자랑을 했어. 승진한다고. 그게 어머님을 힘들게 했나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임은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할인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정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친구 아들이 도윤이 다니는 회사 상사야. 그래서 나한테 함부로 못하겠지. 근데 어제 그 친구가 회사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 있다고 했어. 혹시 그게... 정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할인은 알아들었다. 혹시 그게 도윤을 말하는 건 아닐까? 정임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어머님, 도윤 씨한테 직접 물어보셨어요? 아니, 물어보면 부담 줄 것 같아서. 하지만 모르면 더 불안하잖아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인은 도시락을 덮고 정임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은 의자를 끌어 정임 옆에 앉았다. 저는 예전에 검찰에서 일했어요. 경제사범을 다루는 특수부였죠.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문제는 숨기면 더 커진다는 거요. 드러내야 해결할 수 있어요. 정임은 할인을 쳐다봤다. 할인은 계속 말했다. 어머님이 참으시는 거 저도 알아요. 아들 때문에 견디는 거.
하지만 그게 정말 도윤 씨를 위한 일일까요? 어쩌면 도윤 씨도 같은 걸 겪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이 말하지 않으니까 도윤 씨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인의 말이 맞았다. 정임은 평생 참았다.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혹시 정임이 참는 동안 도윤도 혼자 참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정임은 결심했다. 도윤에게 물어보기로. 저녁을 차리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평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회사에서 요즘 어째?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괜찮다고 말하려다 멈췄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랐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사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정임의 심장이 쿵했다. 역시 뭔가 있었구나. 정임은 참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일인데?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제 직속 상사가 오재민 상무님이세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 친구분 아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에 팀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비용 처리 관련해서요. 상무님이 개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규정에 맞지 않아요. 정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더니 상무님이 화를 내셨어요. 팀에서 말 안 듣는 사람 취급하시고. 정임의 손이 떨렸다. 미숙의 말이 떠올랐다. 말 안 듣는 애들. 그게 도윤이었구나.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을 거부했던 거구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 내부에 신고하면 제가 찍힐 것 같고, 그냥 넘어가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정임은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구나. 자신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구나. 할인이 입을 열었다. 도윤 씨, 증거는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메일이랑 지출 내역 있어요. 다 저장해뒀어요. 할인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 절차대로 하면 돼요. 회사 내부 신고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신고하면 조사 들어가요. 하지만 그러면 찍힐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사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은 할인을 쳐다봤다. 할인은 계속 말했다. 제가 도와줄게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다 알려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며느리가 이렇게 의지가 되는 사람인 줄 몰랐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정임은 입을 열었다. 도윤아, 미안해.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어머니? 내가 항상 조용히 하라고만 했지. 문제 만들지 말라고만 했지. 그래서 내가 말 못한 거 아니야?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정임은 알았다. 자신의 방식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참는 것이 답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도윤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다. 하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정임은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하리는 도윤과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회사 내부 신고 시스템 페이지가 떠 있었다.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하리는 옆에서 차분하게 설명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당신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도 회사는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하리는 도윤의 망설임을 이해했다. 신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버튼 하나 누르는 게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였다. 회사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무섭죠? 하린이 조용히 물었다. 도윤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하면 다 끝날 것 같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하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지금까지는 상사의 잘못에 끌려다닌 거예요. 신고하면 당신이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하리는 옆에서 지켜봤다. 도윤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하리는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매일 지출 내역서, 승인 요청 문서. 모든 것이 명확했다. 오재민 상무가 개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증거들이었다. 다 썼어. 도윤이 말했다. 하리는 신고서를 검토했다. 감정적인 표현은 없었다. 사실만 나열되어 있었다. 날짜, 금액, 지시 내용. 완벽했다. 좋아요. 이제 제출하면 돼요. 도윤의 손이 마우스 위로 갔다. 제출 버튼 위에서 멈췄다. 하리는 재촉하지 않았다. 이건 도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다. 몇 초가 지났다. 그리고 클릭 소리가 들렸다. 제출됐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도윤은 의자에 기댔다.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밀려왔다. 하리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조사할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사실대로 답하는 것뿐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얼굴에 걱정이 가시지 않았다. 같은 시간 정임은 반찬 가게에 있었다.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다. 아들이 신고를 했을까? 아직 하지 않았을까? 정임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들을 믿어야 했다. 며느리를 믿어야 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임은 잠시 쉬려고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 앉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미숙이었다. 정임은 잠시 망설였다. 받아야 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받았다. 여보세요. 정임아, 나야. 어제 우리 재민이한테 들었는데.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날카로웠다. 뭘 들었는데?
너희 아들 회사에 신고했다며? 정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벌써 알았구나.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상사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재민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미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임은 전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었다. 미숙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아들이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하는데 이게 친구 할 짓이야? 정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예전에 정임이었다면 사과했을 것이다. 미안하다고 아들을 말리겠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젯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친 표정, 혼자 견뎌온 시간들. 미숙아. 정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규정 어긴 건 재민이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미숙은 정임이 이렇게 말하리라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어제 아들한테 들었어. 재민이가 개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라고 시켰다고. 그게 잘못된 거잖아. 야, 그게 뭐가 문제야? 회사에서 다들 그렇게 해. 내 아들만 유난 떠는 거지. 다들 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잖아. 정임의 말에 미숙이 웃었다. 비웃는 소리였다. 어머, 우리 정임이가 언제 이렇게 당당해졌어?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된 것처럼 구는데 그 말이 정임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다. 맞는 말이었다. 정임은 늘 작았고 조용했고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들을 지켜야 했다. 미수가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돼. 정임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평생 처음으로 미숙에게 반대한 것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친구를 거부한 것이었다. 정임은 전화기를 내려다보았다. 곧 다시 울릴 것 같았다. 하지만 울리지 않았다. 정임은 안도했다. 동시에 두려웠다. 이제 어떻게 될까? 오후 늦게 정임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윤과 할인이 거실에 있었다. 정임이 들어서자 둘이 일어났다. 어머님.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회사에서 연락 왔대요. 조사 시작한대요. 정임은 도윤을 쳐다봤다. 도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안도한 것처럼 보였다. 정임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힘들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정임은 아들을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도윤이 어렸을 때 이후로 이렇게 안아본 적이 없었다. 도윤도 어머니를 안았다. 할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할인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다. 어머니와 아들이 안고 있었다. 정임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도윤의 어깨도 미세하게 떨렸다. 할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인은 검사 시절을 떠올렸다. 수많은 내부 고발 사건을 다뤘다. 용기 낸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법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신고자들은 외로웠다.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가족은 달랐다. 어머니가 아들을 믿었다. 아들은 가족에게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할인 자신도 그 안에 있었다. 함께 싸우고 있었다.
하리는 생각했다. 검사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다. 도망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이것도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법정이 아닌 가정에서, 검사가 아닌 가족으로서. 잠시 후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저녁을 먹기 전이었지만 이야기할 것이 있었다. 정임이 입을 열었다. 오늘 미숙이한테 전화 왔어. 도윤과 할인이 긴장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화내더라. 재민이가 당황했다고. 나한테 아들 좀 말리라고. 그래서요? 나도 화냈어. 정임의 말에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됐다. 뭐라고 하셨어요? 잘못한 건 재민이라고. 우리 아들은 옳은 일 한 거라고. 도윤의 눈이 붉어졌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 편에 선 것이었다. 정임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정임은 며느리를 쳐다봤다. 할인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따뜻했다. 정임도 미소 지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도윤이 물었다. 할인이 대답했다. 회사에서 조사하겠죠. 보통 이런 경우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려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결과는 나올 거예요. 상무님은 처벌받겠죠. 경고일 수도 있고 심하면 해임될 수도 있어요. 도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할인은 그 마음을 이해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요? 상사니까 눈 감아줘야 해요?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지위가 높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할인의 말은 명확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며느리가 아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정임은 고마웠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아들을 말렸을 것이다.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함께였다. 저녁을 먹고 정임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미숙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번엔 안 돼. 그 말을 하고 나서 정임은 변한 것 같았다. 무언가가 끊어진 것 같았다. 평생 자신을 묻고 있던 무언가가. 정임은 생각했다. 그동안 왜 참았을까? 왜 미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까? 왜 비교당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다. 두려웠으니까. 혼자가 될까봐. 문제를 만들까봐. 남한테 피해를 줄까봐. 하지만 지금 정임은 알았다. 참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자신이 작아질 뿐이라는 것을. 정임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숙이 다시 전화할까? 아니면 영영 연락이 끊어질까? 어느 쪽이든 괜찮았다. 정임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임 자신이 있었다. 할인은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도윤의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있었다. 신고 날짜, 증거 목록, 예상 조사 절차, 검사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건 서류상의 사건이 아니었다. 남편의 일이었다. 시어머니의 고민이었다. 가족의 문제였다. 하리는 감정을 배제할 수 없었다. 아니, 배제하고 싶지 않았다. 하리는 정임을 생각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평생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 친구에게 반대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리는 알았다. 어머니는 용감했다. 하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 도윤을 생각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반대한다는 것, 신고한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 특히 대기업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하리는 알았다. 남편은 떨고 있었지만 해냈다. 하린 자신을 생각했다. 검사를 그만두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리는 검사 시절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가족을 지키는 일, 옆에서 지지하는 일, 함께 싸우는 일. 하리는 노트북을 덮었다. 타임라인은 내일 완성해도 됐다. 지금은 도윤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리는 침실로 갔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 안 와요? 하린이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머릿속이 복잡해. 하리는 도윤 옆에 누웠다. 손을 잡았다. 무서워요? 도윤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일부터 회사 가면 사람들이 다 알겠지.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무서워. 하리는 도윤을 안았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도 계시고. 우리 같이 있어요. 도윤은 하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하린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진정됐다.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도윤이 작게 말했다. 하리는 미소 지었다. 나도요. 밤은 깊어갔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내일을 생각했다. 두려웠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매일 회사에 출근했다. 조사팀에서 연락이 왔고 도윤은 사실대로 진술했다. 메일을 보여주고 지출 내역을 설명하고 상사의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했다. 조사관들은 중립적이었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다. 회사 안 분위기는 묘했다.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오재민 상무를 신고했다는 이야기. 신고자가 누군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같은 팀 사람들은 짐작했다. 도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사람은 피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응원했다.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다. 같은 팀 후배 하나가 다가왔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과장님, 제대로 하고 계세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상무님이 그런 거. 도윤은 후배를 쳐다봤다.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저는 아직 대리잖아요. 찍히면 끝이니까. 도윤은 이해했다. 자신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무서워서 눈 감았었으니까. 괜찮아. 이제 조사 중이니까 더 이상은 안 그럴 거야.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다들 말하지 못했던 거구나. 오후에 조사팀에서 또 연락이 왔다. 추가 질문이 있다고 했다. 도윤은 회의실로 갔다. 조사관 2명이 앉아 있었다. 도윤도 앉았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사관 1명이 말했다.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도윤에게 보여줬다. 메일이었다. 오재민 상무가 보낸 것이었다. 이 메일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여기 보면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였습니까? 도윤은 그 메일을 기억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업무 지시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라는 뜻이었다. 도윤은 설명했다. 겉으로는 정상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무님 개인 식사비를 회사 접대비로 올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상무님이 구두로 설명하셨습니다. 메일로는 증거가 남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면서요.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기록하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 개인 식사인 게 명확했습니다. 회사 관련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증거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USB를 건넸다. 안에는 모든 영수증 사본과 메일 기록이 들어있었다. 할인이 도와줘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었다. 조사관들은 USB를 받았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2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도윤은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오재민 상무와 마주쳤다. 도윤은 멈칫했다. 상무도 도윤을 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 과장. 목소리는 낮았다. 화난 것 같았다. 네, 상무님. 이게 최선이었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무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널 믿었는데. 팀에서 가장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상무님도 저를 믿으셨으면 그런 부탁 안 하셨어야죠. 상무의 표정이 굳었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저는 잘못된 일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상사라도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다. 뒤에서 상무가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듣지 않았다. 도윤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 할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상무와 마주친 것, 조사팀과 면담한 것. 할인은 조용히 들었다. 잘했어요. 할인이 말했다. 두려웠을 텐데 잘 견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할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정임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둘이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 정임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에겐 없었던 것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기댈 수 없었다. 남편도 조용히 살라고만 했었다. 문제 만들지 말라고 했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다. 며느리가 있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정임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다음 날 정임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없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정임은 받았다. 여보세요? 정임 씨 맞으신가요? 저는 송미라라고 합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미숙 씨 친구분이시죠? 저도 미숙 씨 친구예요. 같은 모임 멤버고요. 정임은 그 모임을 기억했다. 일주일 전 연회장. 정임이 잔을 떨어뜨렸던 그날. 네, 기억나요. 사실 연락드린 이유가 미숙 씨 때문이에요. 정임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무슨 일인데요? 미숙 씨가 요즘 모임에서 정임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좋게요. 정임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뭐라고 하던가요? 배신했다고요. 자기 아들 인생 망치려 한다고. 근데 저는 미숙 씨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임은 의아했다. 어떻게요? 사실 저도 미숙 씨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늘 자랑하고 비교하고. 근데 다들 참았어요. 미숙 씨 기분 상하면 모임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정임 씨가 처음으로 반대하신 거잖아요. 전 그게 용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임은 놀랐다. 자신이 용기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니. 저는 그냥 아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용기예요. 저도 사실 모임 나가기 싫었는데 이번에 정임 씨 보고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그만 나가야겠다고. 전화가 끊어진 후 정임은 멍하니 서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줬다. 누군가 자신의 선택을 응원해줬다. 정임은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저녁 때 집에 돌아오자 도윤이 먼저 와 있었다. 표정이 밝았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정임은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다. 무슨 소식인데? 회사에서 조사 결과 나왔대요. 내일 발표된대요. 정임은 긴장했다. 그래서 상무님 징계 확정됐대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안다고 하는데 일단 잘못 인정됐대요. 정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었다. 아들이 옳았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었다. 정임은 아들을 안았다. 수고했어. 도윤은 어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정임도 울컥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할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도윤이 소식을 전했다. 할인은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도윤이 말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방향만 알려준 거예요. 실제로 행동한 건 당신이에요. 정임이 입을 열었다. 우리 셋이 함께한 거지. 두 사람이 정임을 쳐다봤다. 정임은 미소 지었다. 나도 배웠어.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비밀이 없었다. 숨기는 것이 없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꺼냈고 서로 들어줬고 함께 해결했다. 정임은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제야 알게 됐구나.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오늘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는 날이었다. 회사 전체 메일로 공지될 예정이었다. 도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오전 10시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내부 조사 결과 및 인사조치 안내였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메일을 열었다. 최근 진행된 내부 조사 결과 경영지원본부 오재민 상무의 부적절한 비용 처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오재민 상무 직위 해제 및 3개월 정직, 재발 방지를 위한 비용 처리 절차 강화, 신고자 보호 규정 재확인. 본건은 내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신고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유사 사례 발생 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메일을 다시 읽었다. 직위 해제, 3개월 정직. 생각보다 강한 처벌이었다. 도윤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안도감, 죄책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 주변이 술렁였다. 다들 메일을 확인한 것 같았다. 도윤을 보는 시선들이 있었다. 어떤 시선은 호기심이었고, 어떤 시선은 존경이었고, 어떤 시선은 불편함이었다. 도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당히 받아들였다. 점심시간, 팀장이 도윤을 불렀다. 도윤은 팀장실로 갔다. 팀장은 문을 닫고 자리를 권했다.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이 먼저 말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의 고백에 도윤은 놀랐다. 네. 상무님 비용 처리.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상무님 밑에서 일하는 입장이니까.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한 과장님이 용기 내준 덕분에 정리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은 팀장의 말에 위안을 받았다. 자신만 비겁한 게 아니었구나. 다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도윤이 물었다. 상무님은 당분간 안 나오실 겁니다. 팀은 제가 맡을 거고요. 한 과장님은 지금처럼 일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이 일로 한 과장님을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도윤은 고마웠다. 팀장이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큰 힘이 됐다. 같은 시각 정임은 반찬 가게에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할인이 보내준 메시지였다. 회사 조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임은 그 내용을 읽고 또 읽었다. 아들이 이겼다. 아니, 정확히는 옳은 일이 승리한 것이었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리대를 닦았다. 손이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평생 이렇게 가벼운 기분은 처음이었다. 정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잘했어, 도윤아. 정말 잘했어. 오후에 할인이 가게로 왔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축하해요. 정임은 당황했다. 뭘 축하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변하신 거요. 그리고 도윤 씨가 이긴 거요. 우리 가족이 함께 이긴 거요. 할인은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고 정임을 안았다. 정임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 울컥했다. 할인이 말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참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으로 답했다. 알아. 이제 알았어. 혼자가 아니야. 저녁에 세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초를 켜고 소원을 빌었다. 도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빌었다. 하리는 가족이 계속 행복하기를 빌었다. 정임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빌었다. 다음 주 회사에서 새로운 비용 처리 절차가 시행됐다. 모든 지출은 이제 2명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개인 지출과 회사 지출이 명확히 구분됐다. 투명성이 강화됐다. 도윤은 그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다. 자신의 선택이 회사를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다. 오재민 상무는 회사를 떠났다. 정직 처분을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소문에 따르면 다른 회사로 갔다고 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미안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다. 정임도 변했다. 미숙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모임 초대도 없었다. 정임은 섭섭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가게 메뉴를 새로 개발하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다. 할인이 도와줬다. SNS 계정을 만들고 사진을 올리고 주문을 받았다. 조금씩 손님이 늘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각자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함께 있었다. 정임이 말했다. 너희한테 고마워. 도윤과 할인이 정임을 쳐다봤다. 왜요? 나를 바꿔줘서. 나한테 용기를 줘서. 할인이 미소 지었다. 어머님이 스스로 바뀌신 거예요. 저희는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예요. 정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가족이었다. 진짜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었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싸우고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가족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정임은 방으로 들어가 일기를 꺼냈다. 오랜만이었다.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였을까? 정임은 펜을 들었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했다. 참는 것을 그만뒀다. 작아지는 것을 거부했다.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무섭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다. 무엇보다 내가 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윤정임이 아니다. 이제야 진짜 윤정임이 된 것 같다. 정임은 일기를 덮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처음으로 내일이 두렵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거리에는 낙엽이 쌓였고 사람들은 외투를 꺼내 입었다. 정임의 반찬 가게도 계절을 따라 바뀌었다. 김장 시즌이었다. 주문이 밀려들었다. 정임은 바빴지만 즐거웠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다. 낯선 여자였다. 정임은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혹시 윤정임 씨 맞으세요? 여자가 물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저는 오미숙 씨 남동생 아내예요. 이수진이라고 해요. 정임은 놀랐다. 미숙의 동서. 미숙 가족과 관련된 사람이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임은 가게 뒤편으로 수진을 안내했다. 둘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수진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사과하러 왔어요. 정임은 의아했다. 무슨 사과요? 언니가 아니, 오미숙 씨가 정임 씨한테 한 일요. 저도 나중에 다 들었어요. 정임 씨 아들 일로 언니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우리 집도 언니 때문에 힘들었어요. 늘 비교당했거든요. 남편이 언니 남편보다 못하다고, 조카가 언니 아들보다 못하다고. 저는 그냥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정임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이번 일로 우리 집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니 아들이 회사에서 징계받았잖아요. 언니는 그게 다 정임 씨 아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수진이 정임을 쳐다봤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언니한테 말했어요. 이제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산다고. 정임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어요. 정임 씨가 먼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반찬 좀 사갈게요. 소문 들었어요. 맛있다고. 정임은 미소 지으며 반찬을 담아줬다. 수진이 가게를 나가면서 돌아봤다. 정임 씨, 파이팅이에요. 정임은 손을 흔들어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정임은 혼자 남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그것이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이었다는 것을. 저녁에 집에 돌아가자 할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정임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클라이언트한테서 새 의뢰가 왔어요. 내부 고발 사건인데 좀 복잡해요. 할인은 화면을 보며 설명했다. 한 직원이 상사의 횡령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대요. 오히려 신고자를 압박하고 있고요. 정임은 의자를 끌어 할인 옆에 앉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할인은 정임을 쳐다봤다.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신기했다. 일단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회사가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만약 안 따르고 있다면 외부 신고를 고려해야 하고요. 외부 신고, 노동청이나 공익제보센터 같은 곳이요. 회사 내부에서 해결 안 되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한 세계였다. 하지만 할인은 그 세계를 잘 알고 있었다. 정임은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다. 힘들지? 괜찮아요. 이런 일 하려고 이 일 시작했으니까. 할인이 미소 지었다. 도윤 씨 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더 있겠다고. 혼자 싸우는 사람들한테 힘이 돼줄 수 있겠다고. 정임은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도윤이 늦게 들어왔다. 회식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정임이 물었다. 회식 어땠어? 좋았어요. 팀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어요. 도윤은 식탁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신입사원이 질문을 했어요. 상사가 이상한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즉시 거절하고 필요하면 신고하라고. 회사가 지켜줄 거라고. 정임은 기뻤다. 많이 변했구나. 네. 제 일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목소리를 내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할인이 부엌에서 나와 함께 앉았다. 그게 바로 변화예요. 한 사람의 용기가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각자의 하루, 각자의 경험. 정임은 수진의 방문 이야기를 했다. 도윤은 회사의 변화를 말했다. 할인은 새 의뢰건을 설명했다. 각자의 이야기였지만 하나로 연결됐다. 모두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고,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고, 책임에 관한 이야기였다. 일주일 후 할인의 클라이언트 사건이 해결됐다. 회사가 제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횡령한 상사가 징계를 받았다. 신고자는 보호받았다. 할인은 그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다. 정임도 함께 기뻤다. 할인이 누군가를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 정임은 가게에서 생각했다. 변화는 이렇게 오는 거구나. 한 사람이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하고 점점 퍼져나가는 것. 정임의 선택이 아들에게 영향을 줬고 아들의 선택이 회사를 바꿨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정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후회하냐고. 대답은 명확했다. 아니, 전혀.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못한 게 후회됐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변한 것이 다행이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일기를 썼다. 책임이란 무엇일까? 나는 평생 책임을 피하려 했다.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진짜 책임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두려워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가족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한 책임이다. 정임은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내일도 바쁠 것이었다. 가게 일도 있고 김장 주문도 밀려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정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가족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으니까. 봄이 왔다.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는 계절이었다. 정임의 반찬가게 앞 화단에도 꽃이 피었다. 정임은 아침마다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이었다. 가게는 번창했다. 온라인 주문이 늘었고 단골 손님도 많아졌다. 정임은 할인의 도움을 받아 배달 시스템을 정비했다. 포장도 예쁘게 바꿨다. 가게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정성스럽게 담았다. 손님들은 만족했다. SNS에 후기를 올렸다. 정임은 그 후기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가슴이 뿌듯했다. 어느 날 아침 정임은 가게를 열고 평소처럼 재료를 손질했다. 뚝뚝뚝. 칼질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채웠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이제 이 소리가 고독하지 않았다. 정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손님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젊은 여자였다. 여자는 가게를 둘러보다 정임에게 말했다. 사장님이 윤정임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SNS 보고 왔어요. 후기가 너무 좋아서. 정임은 기뻤다. 어서 오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여자는 반찬을 이것저것 골랐다. 계산하면서 말했다.
사장님, 사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무슨 일이요? 직장에서요. 부당한 대우 받았는데 말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 기사 보고 용기 냈어요. 회사에 신고했어요. 정임은 놀랐다. 기사요? 네. 얼마 전에 한 기업에서 내부 고발 사건 있었잖아요. 신고자가 보호받고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은 거. 그거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정임은 그 기사를 기억했다. 도윤의 회사 일이 언론에 보도됐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건 내용은 나갔다. 그게 이 여자에게 영향을 준 것이었다. 잘하셨어요. 정임이 말했다.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무서웠어요. 근데 생각했어요. 계속 참으면 나만 힘들다고. 그래서 했어요. 여자는 반찬을 들고 나갔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변화는 이렇게 번져가는구나.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점심시간에 할인이 가게로 왔다.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요즘 할인은 자주 점심을 가져와서 정임과 함께 먹었다. 정임은 그 시간이 좋았다. 어머님, 오늘 아침에 도윤 씨한테 연락 왔어요. 할인이 말했다. 무슨 연락?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랐대요. 정임은 깜짝 놀랐다. 정말? 네. 팀장님이 추천하셨대요. 지난 일로 도윤 씨를 높이 평가하신 것 같아요. 정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들이 인정받은 것이었다. 옳은 일을 해서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받은 것이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할인이 정임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아들을 믿어주셨잖아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 덕분이지.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의 승진 이야기, 가게의 새 메뉴 이야기, 할인의 새 프로젝트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따뜻했다. 저녁에 세 사람은 승진 축하를 위해 외식을 했다. 근사한 식당은 아니었다. 동네 작은 식당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최고였다.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아, 축하해. 정임이 잔을 들었다. 덕분에 고생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 한 거예요. 도윤도 잔을 들었다.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니와 할인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할인이 끼어들었다. 우리 서로 감사하다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도 잘하자고 해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짤랑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약속처럼 들렸다.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 함께 가겠다는 약속.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반찬 가게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다. 정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달았다. 봄 냄새가 났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조리대를 닫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다. 똑같은 동작이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다. 이제 이 일이 의무가 아니었다. 정임이 선택한 것이었다. 정임이 사랑하는 것이었다. 오전 내내 손님이 왔다 갔다. 정임은 웃으며 맞았다.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밝았다. 손님들도 그 밝음을 느꼈다. 한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표정이 참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정임은 미소 지었다. 그냥 요즘 행복해서요. 손님이 웃으며 나갔다. 정임은 그 말을 되새겼다. 행복. 정임은 평생 이 단어를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임은 행복했다. 점심이 지나고 가게가 조용해졌다. 정임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정임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윤이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네. 사랑해요, 어머니. 정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도윤이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던가. 오랜만이었다. 정임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아들. 전화가 끊어졌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 또 하나의 단어. 정임은 이제 이 단어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자 할인이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임이 다가가 물었다. 내가 할게. 쉬어.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 쉬세요. 정임은 거절하려다 멈췄다. 그래, 이제는 받아들여도 되는구나. 며느리의 호의를. 정임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들렸다. 정임은 편안했다. 도윤이 늦게 들어왔다. 세 사람은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침묵도 편안했다.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저녁을 먹고 정임은 방으로 들어갔다. 일기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썼다. 변화의 이야기, 용기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쓸 차례였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큰 사건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작은 순간들이다. 아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며느리가 미소 지을 때, 손님이 고맙다고 할 때, 그 순간들이 모여 행복이 된다. 나는 오랫동안 참았다. 조용히 살았다.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게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삶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그날 침묵하던 며느리가 일어섰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함께 걸었다. 아들과 며느리와 나. 우리는 이제 함께 선다. 더 이상 혼자 참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임은 일기를 덮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다. 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정임은 오랜만에 별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어릴 적 이후로 별을 센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세고 싶었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정임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었다. 하지만 정임은 두렵지 않았다. 이제 정임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날 밤 윤정임은 평온하게 잠들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평온한 잠이었다. 꿈을 꿨다. 꽃이 피는 꿈이었다.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었다. 그 꽃은 윤정임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윤정임. 목소리를 내는 윤정임. 자신의 삶을 사는 윤정임. 봄은 계속됐고 정임의 새로운 삶도 계속됐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름다웠다. 꽃길 인생과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꽃길 인생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작은 순간이라도 꽃길 인생 같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